혹시 당신 주변에 이런 사람 있지 않나요? 처음엔 천사 같았는데 지금은 생각만 해도 피곤한 사람. 사실 그 사람이 변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이제야 본 겁니다. 진짜 얼굴을요. 충격적인 건 이겁니다. 심리학자들이 5천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우리가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했던 사람 중 6%가 실제로는 우리의 에너지를 빼앗는 복성 관계였습니다. 더 무서운 건 이들은 처음부터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력적이고 친절하고 착해 보였습니다. 니체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가장 위험한 독은 달콤한 맛이 난다. 2000년 전 마키아벨리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진짜 위험한 사람은 칼을 들고 오지 않는다. 미소를 지으며 온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은 깨닫게 될 겁니다. 아, 그때 그 신호를 놓쳤구나. 그리고 앞으로는 절대 당하지 않게 될 겁니다. 철학자들이 수천 년간 경고해온 독성인간 5가지 유형, 그리고 초기에 구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 겉은 착하지만 책임감이 없는 사람.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필요할 때만 약속을 지킨다. 엮이면 안 되는 첫 번째 유형은 바로 겉으로는 친절하지만 책임감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관계 초기에 따뜻하게 다가옵니다. 연락도 잘하고 호감 표현도 빠르고 당신을 배려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중요한 순간이 오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집니다. 약속은 가볍게 어기고 작은 불편에도 빠르게 핑계를 만들어냅니다. 문제는 이들이 악의가 없어 보인다는 겁니다. 그냥 상황이 안 좋았고 어쩔 수 없었고 미안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패턴을 보면 명확합니다. 호감 표현은 빠르지만 책임 표현은 전혀 없습니다. 겉모습은 달콤하지만 속은 관계는 나에게 이득이 될 때만 유지한다는 계산적 구조를 가진 사람입니다. 초기 신호를 놓치지 마세요. 연락은 잘하지만 중요한 약속은 지키지 않는 사람, 말은 많지만 행동이 따라오지 않는 사람이라면 거리를 두는 게 현명합니다. 두 번째 유형, 남을 질투로 소비하는 사람.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한 영혼은 남의 성공을 볼 때 분노한다. 두 번째로 위험한 유형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질투와 열등감으로 타인을 평가절하하는 사람입니다. 당신이 좋은 일이 생겨서 이야기하면 표정이 1초 늦게 반응합니다. 아, 축하해 라고 말은 하는데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남의 성공을 말할 때는 항상 근데로 시작하는 뒷말이 붙습니다. 잘 됐네. 근데 그거 요즘 흔한 거 아니야? 축하해. 근데 너무 무리하지는 마. 이들은 직접적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려하는 척, 걱정하는 척 포장합니다. 하지만 조용히, 꾸준히 당신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깎아먹습니다. 니체가 말한 약한 영혼은 자기 자신을 성장시키는 대신 남을 끌어내리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처음엔 그냥 성격이 조심스러운 사람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내가 작아진다는 거요. 축하에 온기가 없는 사람, 당신의 성공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은 멀리하는 게 정신건강에 이롭습니다. 세 번째 유형, 경계를 침범하는 사람. 스페인의 철학자 발타자르 그라시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리를 모르는 사람은 품격을 훔친다. 세 번째 유형은 초기에는 친근하고 다정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당신의 경계를 무시하고 사적인 영역까지 파고드는 사람입니다.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적인 정보 공유를 강요합니다. 우리 이제 친한 거잖아. 왜 말 안 해? 메시지 템포를 자기 기준에 맞추려고 합니다. 당신이 바쁘거나 답장이 늦어도 계속 연락합니다. 그리고 장난과 친밀감을 핑계로 마음의 선을 넘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악의 없이 행동한다는 겁니다. 그냥 친해지고 싶었을 뿐이고 나쁜 의도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이들의 진짜 문제는 당신의 감정 에너지를 무단 점유한다는 겁니다. 경계를 지키는 건 냉정함이 아니라 성숙함입니다.
처음부터 거리감 없이 다가오는 사람, 당신의 아니요, 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나중에 더 큰 불편함을 가져옵니다. 친밀감은 시간이 만들어가는 것이지 강요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번째, 유형 자기 연민 중독자.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불행을 무기로 삼는 사람을 조심하라. 네 번째로 위험한 유형은 계속 피해자 역할을 하며 타인의 배려를 끝없이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첫 만남부터 자기 불행을 늘어놓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에는 익숙하지만 주는 건 서투릅니다. 내가 그래서 힘들어가 대화의 주된 패턴입니다. 처음엔 안타깝고 불쌍해 보입니다. 당신은 선한 의도로 위로하고 도와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패턴이 보입니다.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불행은 계속 반복되고 당신의 조언은 전혀 실천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문제 해결을 원하는 게 아니라 동정과 관심을 원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말한 것처럼 불행을 무기로 삼아 타인의 에너지를 끝없이 빨아들입니다. 처음엔 따뜻한 마음으로 다가갔지만 나중에는 당신의 에너지가 고갈되고 관계가 짐이 됩니다. 스스로 일어서려 하지 않는 사람, 계속 의존만 하는 사람은 당신의 인생까지 무겁게 만듭니다. 다섯 번째 유형, 계산적 기회주의자. 공자는 논어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이익을 좇는 자는 큰일을 이루지 못한다. 아리스토텔레스는 니코마코스 윤리학에서 지혜 없는 영리함은 타락으로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째 유형은 겉보기에 똑똑하고 매력적인데 모든 관계를 이득 중심으로 조정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평가할 때 항상 이득과 손해, 관점으로 말합니다. 도움을 줄 때는 반드시 명분을 만들고 친절이 일관되지 않고 선별적입니다. 당신이 쓸모 있을 때는 친절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겉으로는 성숙하고 세련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속은 냉정한 계산으로 움직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처음엔 매우 매력적으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똑똑하고 효율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나는 그냥 도구였다는 거요. 진심 없는 영리함은 결국 관계를 소모품으로 만듭니다. 이익에 따라 태도가 바뀌는 사람은 언젠가 당신도 버릴 사람입니다. 철학자들은 시대를 초월해 인간의 본성을 구별하는 기준을 하나로 압축합니다. 바로 행동의 일관성입니다. 말은 얼마든지 꾸밀 수 있지만 일관성은 꾸밀 수 없습니다. 착한 사람처럼 보여도 경계를 존중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고 질투를 숨기며 불행을 무기 삼고 이익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본색이 드러납니다. 겉모습은 착할 수 있지만 일관성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고 관찰하면 초기에 충분히 감별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시간과 에너지는 소중합니다. 그걸 함부로 소모시키는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지키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